반갑습니다. 8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는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기대감 때문에 상승 마감했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엔비디아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이 예상치 전부 다 웃돌았고요. 가이던스도 다 웃돌았습니다.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는데 시간 외에서는 또 주가가 안 좋습니다. 일단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그 기대감에 맞는 실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주가는 하락하고 있다. 자, 아이러니한 일이죠. 자, 아무튼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시작점은 마이너스로 시작했는데 막판에 플러스로 전환이 됐죠. 물론 상승폭이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우상향 패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다 판단됩니다. 다우지수는 플러스 0.3%, 나스닥은 플러스 0.2%, S&P 500은 플러스 0.2% 나와 있고요. PC 지표에 대한 부분만 이제 잘 나와주면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죠. 자, PC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또 거기에 관심을 좀 쏠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이제 예상했던 대로 잘 나오게 되면 괜찮을 것 같고, 뭐 그냥 그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라면 또 금리 가지고서 들썩들썩 하긴 하겠죠. 자, 그런 부분들 같이 보면서 또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뉴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뉴스를 살펴보시면은요, 전기차는 전체적으로 좀 내렸다라고 되어 있고요. 엔비디아 요거 먼저 봐야 되겠죠? 자, 엔비디아 2분기 실적 예상치가 소폭 상회를 했다. 일단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면은 어닝 서프라이즈 아닌가요? 자, 데이터 센터는 조금 하회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확실한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2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각 467억 4천만 달러, 자, 그 다음에 1.05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장 전망치는 약간 웃도는 수치.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보여요. 그죠? 다만 핵심 사업인 데이터 센터 부문의 매출이 2분기 연속 월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은 41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6% 늘었다. 근데 시장 예상치는 413억 달러였다. 장난합니까? 라고 봐야 되는데, 네. 전년 동기 대비 56%나 늘었어요. 네. 그러면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고, 예상치보다 조금, 네, 미치지 못했다 해가지고 주가 떨어지는 건 좀 과한 이야기다. 뭐 AI가 뭐 나쁘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보이네요. 네. 그래서 주가가 일단 좀 떨어지고 있는 형태다. 시간에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에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3분기 매출은 54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시장 예상치는 534억 달러. 그러니까 이거보단 더 괜찮을 거고, 젠슨항은 네, 차세대 블랙웰 칩 생산이 전속력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요가 엄청나다고 밝혔다. 이 블랙웰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긴 하죠. 또 6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간에서는 3% 정도 네, 급락을 하고 있는 상태다. 자, 일단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니까 주가가 빠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크게 네 뭐 이제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보이긴 한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자, 시총 8배 투자는 너무했지. 너무해서 저도 팔았잖아요. 대한항공 70조 원 투자에 주가는 시름시름 앓고 있다. 뭐 주가가 좀 이틀 정도 빠졌는데, 뭐 반등 또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조금 오버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네. 자, 대한항공이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서 7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약을 체결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시총 9배에 달하는 투자 규모의 재무 부담이 큰 우려감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죠. 제가 그날 대한항공 발표 나오자마자 바로 팔아버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총이 그때 9조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 70조 원, 그 다음에 그 앞서서 투자한 것까지 치면 80조 원이 넘는데 야 이거 괜찮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매도를 좀 쳤었던 이야기죠. 현재 시가총액은 9조 원인데 시가총액이 8배에 달하는 투자 규모가 공개되자 투자자들은 무리수라는 평가를 내면서 매도 우세가 이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잘 팔은 거예요, 그죠? 네, 팔고 나서 그냥 축 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부분이죠. 약간 이 무리수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있죠. 물론 투자를 하거나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과의 통합 이후 장기 성장을 위한 선제적 투자다라고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글쎄요, 뭐 항공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그 행보고, 그때도 말씀드린 게 있어요. 단기적이나마 이제 뭐 부담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비행기를 100세대를 한꺼번에 다 내놔 이거 아니고요. 시간을 오랫동안 두고 가는 거죠. 네. 15년에 걸쳐서 분산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분산된다. 자, 그러니까 이 15년에 걸쳐서 이렇게 그 70조 원이 넘는 그런 부분들을 소화한다고 하더라도 15년 동안 70조면은 1년에 얼마씩 들어가야 됩니까? 많이 들어가야 되죠.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별일 없이 계속 항공 수요의 어떤 호황이나 이런 게 일어나야지만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올 상반기 말 대한항공의 차입금은 20조 원에 이르른다. 아시아나가 왜 그렇게 그 재무적 불안정에 휩싸였고 결국에는 대한항공에 인수되고 이렇게 나왔는지 아시죠? 그 차입금 때문에 그랬죠. 이게 그 항공기 렌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이 되면서 부채 비율이 확 높아져서 이렇게 된 건데 이거 조금 네 애매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물론 뭐 경영진들이 알아서 할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좀 두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근데 제 생각에는 뭐 투자를 하고 뭐 그런 거 좋긴 좋은데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살살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그냥 물론 이제 뭐 글쎄 네, 아니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정도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지금 이게 2030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15년 네 30년대 말이니까 이전 40년까지 봐야 되니까요. 네, 15년 정도 남았다 볼 수 있죠. 글쎄, 네, 일단은 네,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 투자 규모는 약 70조 원. 주가가 조금 회복하려고 하는데 약세로 전환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 항공 수요가 갑자기 증가한다든지 갑자기 폭발적인 상황이 만들어지면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그럴 것 같아 보이진 않죠. 그래서 대한항공의 주가는 조금 네 일단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이 나왔을 때 빨리 팔고 네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이런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뭔가 또 다른 이슈가 터지면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럴 때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부담 요소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거의 대부분 엔비디아 쪽 이야기고요. 네, 특이한 내용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뉴스가 오늘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저기 그거 있잖아요. 뭐죠? 오늘 금통위 있죠? 금통위에 대한 뉴스는 없나요? 금통위는 오늘 뭐 특별하게 뭐 금리를 뭐 낮춘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금리를 하긴 낮추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겠습니다. 집값 때문에. 그죠? 근데 금리를 낮춰주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또 양날의 칼이에요. 자, 미국이 지금 금리를 낮춘다라고 한다면 여기 금리 얘기가 여기 있네요. 자, 오늘 금통위 그죠? 오늘 금통위가 있어요. 아이고. 오늘 금통위가 있고 집값 가계대출 불안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통화정책회의에서 네, 현 2.5%인 기준금리를 조정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금리를 낮추게 됐을 경우에 네, 부담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집값 때문에 금리를 동결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기는 별로 안 좋은데 금리를
뭐 동결해 버리면 경기 부양 효과는 없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낮추게 된다라고 한다라면 한미 간에 지금 금리 차이가 2% 정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좀 축소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그 미국 쪽으로 지금은 보시면 미국이 더 이 선진 지수가 높잖아요. 근데 금리가 또 높아. 즉 선진국이 금리가 더 높아. 이거는 뭐 어떤 얘기냐면 국민은행과 저축은행이 있는데 국민은행의 이자율이 저축은행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축은행에 굳이 할 이유가 없죠. 저축은행에 하는 이유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저축은행에다 하는 건데 국민은행이 오히려 이자율이 더 높다 그러면은 저축은행에다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식인데 만약에 국민은행의 금리가 다시 내려간다? 그러면 저축은행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다시 생겨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도 일단은 부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뭐 동결적으로 많이 기우는 것 같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막 깜짝적인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동결을 할 것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도 이제 똑같은 거예요. 연내에 금리 인하를 더 하게 될 것인지. 근데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한두 차례 정도는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월 정도에는 이제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겠죠. 왜냐면 미국이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전략을 좀 해볼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원래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는 그렇게 중요하게 쳐다보고 하시는 분들 별로 안 계셨죠. 그래서 그렇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엔 또 뭐 있나요? 네, 지금 전부 다 엔비디아 실적, 네, 시간에서 5% 빠지고 있다, 더 빠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실적이 그렇게 실망감이 있는 건가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자, 그 다음에 모나미 펜 계속 얘기 나오는데, 이거 이제 그만해야죠. 네, 이제 그만해야지. 단기적으로 이제 치고 올라간 부분이었고, 모나미는 이제 애국주. 그 당시에 이제 뭐 일본과의 관계 있을 때 그때 한번 올라섰던 부분이 좀 있었고, 지금은 이제 또 모나미의 이 펜심을 모나미의 네임펜을 다듬어서 넣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모나미의 심을 넣고 이제 케이스만 제작하는 그런 회사였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좋긴 좋은데 그죠? 네, 근데 이 모나미의 그 모나미 네임펜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케이스만 제작한 거니까 실제는 모나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아무튼, 네, 그렇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걸 보고서 투자하기는 좀 그래요. 네, 그래서 모나미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모나미의 네임펜이래요. 요 안에 있는 거. 모나미 네임펜이다. 중요한 건 요 끝에 네, 이 케이스가 중요한 건데 요거를 대량으로 만들어내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 단기적 관점에서의 그런 이슈였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던 것 같은데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변동성 커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선 방산 너무 달렸나 하나그룹주 뚝 떨어졌다. 지금이 내릴 땡인가? 글쎄요, 네, 이 지주사가 좀 가장 많이 빠졌네요. 8월 달에.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 방산주 쪽 움직임들이 조금, 네, 더 많이 빠진 모습이 있고, 오히려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덜 빠졌겠죠? 네, 조선 같은 경우는 더 잘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근데 방산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했었던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어차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수요는 양호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어서 괜찮은데요. 뭐, 하나그룹 쪽이 괜찮은데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게 되면 부담 요소가 좀 있죠. 그리고 너도 나도 다 아는 재료, 그 다음에 너도 나도 다 그쪽에 들어가 있다라면 일단은 환호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포지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 구간까지 올라가고 나면 주가가 네, 크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너무 올라갔다라면 항상 조심들 하시는 게 맞겠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뭐
특별한 게 없는데, 그죠? 네, 조선주 더 갈 것인가, 그죠? 이 마스가의 캐나다 수주 기대감, 이 캐나다 수주 기대감이 있었던 거고, 현대 쪽이 올라갔던 이야기는 이제 어제 나왔던 이야기처럼 이제 저거 합병, 네, 관련한 부분들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얘네들은 이제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마린엔진 얘네들은 다 합병과 관련된 이야기로 해서 올라갔고, 삼성중공업은 추세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잘 올라가는 모습들이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 이제 주춤하면서 얘네가 이제 왕좌에서 좀 내려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원래도 시총이 더 컸지만 이제 더 끌어당겨가지고 더 잘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아무튼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한국의 배를 구매할 수밖에 없지만 미국에서 지어주면 좋겠다는 내용, 이런 것들, 그래서 미국으로 가야 된다는 거, 네, 그러면 미국에 진출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올 수 있겠죠. 어쨌든 조선주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런 정도가 있고요. 자, 요거 하나만 더 볼까요? 네. 9월 증시는 어떨까? 벌써 9월을 논해야 될 때군요. 오늘 내일 하면은 8월이 끝나니까 그럴 수 있겠네. 네. 증권가에서는 배당주에 주목하라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분기 배당을 지급해온 기업 중 국내 증시 상승에서 소외된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추천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배당을 주는데 주가 상승률이 높지 않았었던 거,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현대차, KT, 미스터홀딩스는 필라예요. 요즘에 많이 올라오는데, 네, 요때 배당을 좀 결정하는 부분이 좀 있죠. 미스터홀딩스가. 그래서 좀 올라가는 부분이 좀 있었고, 포스코홀딩스에 관심을 가질 것을 추천한다라고. 이게 어느 증권사인가요? 네. 어느 증권사, SK증권사군요. SK증권에서, 네, 현대차, KT, 미스터홀딩스, 포스코홀딩스, 분기 배당을 주는 기업들. 근데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은 현대차나, 네, KT 정도가 되나요? 미스터홀딩스도 만만치 않게 많이 주죠. 네, 포스코홀딩스는 최근에 주가 내려가서 배당을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네, 괜찮아 보입니다. 그죠? 네, 오케이. 그리고, 네,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정도. 뭐 특별하게 나타날 만한 부분은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이 분기 배당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나눠서 주기 때문에 당장 뭐 분기 배당이 뭐 얘가 이 재무제표를 보실 때, 예, 얘가 이제 배당률이 5%다. 그러면 5%를 분기 주는 줄 알고 막 들어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아시죠? 네. 네. 그래서, 분기에 얼마를 주는지 그런 것들을 꼭 확인하셔가지고 진행들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네, 이야기 드릴게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쪽 이야기. 근데, 실적은 양호하게 나왔지만, 시간 내에서는 좀 더 빠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3분기 배당주에 관심을 좀 가지라. 그 다음에 대한항공의 주가가 좀 흔들거렸다. 그 다음에 조선주 이야기.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분위기는 또 나쁠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일단은 반도체 장비 종목군들이, 네, 엔비디아의 시간의 하락, 그 다음에 실적 증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조선주들이 이제 어제 합병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오늘 어떤 식으로 또 나올 것인지, 그냥 차익 매도가 또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이거 기대감을 가지고 더 치고 올라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